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여러 가지 계획들 세우셨을 텐데 그중에 독서하기도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여러분의 목표에 도움이 될까 싶어 이번 달에도 추천 도서 준비했습니다. 배움의 발견입니다. 타라 웨스트오버 열린 책들에서 나왔고요. 520페이지 책입니다. 2019년 타임이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에 뽑힌 타라 웨스트오버. 그녀의 특별한 회고록 배움의 발견은 2018년 출간 직후 미국 출판계 최고의 화제작으로 떠오르며 각종 미디어 올해의 책으로 선정됐고요. 지금까지 96주간 최장기 베스트셀러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54개국의 판권이 팔렸고요. 거의 모든 미디어에서 올해의 책으로 뽑혔는데요. 세상의 종말이 임박했다고 믿는 몰몬교 광신도 아버지, 아버지의 폭력성을 방관하던 어머니, 여성에게 신체적 언어적 폭력을 서슴없이 가하는 오빠, 그런 가정 속에서 공교육이나 병원 진료조차 받지 못한 채 16년간 학교에 다니지 못한 그녀가 어떻게 독학으로 공부해 대학에 합격하고 케임브리지 박사까지 되었는지 배움의 발견에서 그녀의 생생한 증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너와 함께라면 인생도 여행이다. 나태주 시인의 책이죠. 열리몬에서 나왔습니다. 352페이지의 책입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 세 줄의 시로 많은 이들의 마음에 감동을 전한 풀꽃 시인 나태주의 등단 50주년 기념 신작 시집입니다. 1부에는 신작시 100편, 2부에는 독자들이 사랑하는 애송시 49편, 3부에는 나태주 시인이 사랑하는 시 65편으로 구성해 나태주 시인의 시 세계를 깊이 있게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고요. 여기에 따뜻한 터치로 자연의 미묘한 색감과 생명력을 표현해오고 있는 중국 출신의 세계적인 일러스트레이터 오아물 루이의 작품이 표지를 꾸미고 있습니다. 다음은 뇌신경구조 교과서 노가미 하루오의 책입니다. 보누스에서 출판됐고요. 200페이지 책입니다. 일반인이 가장 궁금해하는 해부학 지식을 친절히 알려준 인체구조 교과서에 이어 해부학에 대한 전문 지식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인체의학 도감 시리즈의 두 번째 책 뇌신경구조 교과서가 출간됐습니다. 내 몸이 느끼는 통증과 증상의 본질적인 원인을 해부학적으로 알고 싶다면, 또 뇌과학 분야를 더욱 잘 이해하고 싶다면 꼭 알아야 할 신경해부학 전문 지식을 생생한 그림과 설명으로 상세히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복잡한 신경해부학을 110개 테마와 220장의 CG 일러스트로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다음 책은 거래된 정입니다. 이명선, 박상규, 박성철이 함께했고요. 후마니타스에서 출판했습니다. 392페이지의 책입니다. 기자들과 변호사로 구성된 진실탐사그룹 셜록의 지난 3년간의 취재가 담긴 책으로 2017년 2월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으로부터 민낯을 드러낸 사법농단의 궤적을 재판거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그들의 목소리를 통해 풀어내고 있습니다. 이들의 목소리는 제주 간첩 조작 사건, 인혁당 재건이 사건, 쌍용차 정리해고, 통진당 정당 해산 심판, KTX 승무원 해고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어두운 근현대 정치사와 만나며 국가와 사법부가 어떻게 보통의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았는지 생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건에 연루된 한 사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인생은 어떠했는지 대조하고 있습니다. 다음 책은 파인드미입니다. 안드레 에치먼의 책입니다. 도서출판 잔에서 나왔고요. 300페이지 책입니다. 17살 엘리오와 24살 올리버, 두 남자의 사랑을 섬세하게 그려낸 장편소설 콜 미 바이 유어 네임을 통해 첫사랑의 마스터피스로 자리매김한 안드레 에치먼. 그가 미처 끝내지 못한 이야기를 속편 파인드미로 풀어냈습니다. 총 9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각 장은 기존 작품에서 보여준 사랑에 대한 감정 묘사를 뛰어넘어 시간의 변화에 따른 사랑의 통찰을 보여주는데요. 각 장마다 정확히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지 설명하지 않고도 대화와 정황을 통해 영리하게 연결짓고 각자 다른 방법으로 사랑을 찾는 목소리를 통해 진실한 사랑의 의미를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피 아저씨의 코뿔소입니다. 존 버닝햄의 책이고요. 시공 주니어에서 나왔습니다. 44페이지의 책입니다. 지각대장 존, 크리스마스 선물 등 아이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어루만져 주었던 작가 존 버닝햄의 일주기 기념 유작입니다. 지난 2019년 1월 4일 영면 소식으로 전 세계 독자들의 가슴에 슬픔을 전한 그가 살아생전에 마지막으로 작업했던 작품이자 건피 아저씨의 세 번째 이야기인데요.
1963년 깃털 없는 기러기 보르카를 출간하면서 작가 활동을 시작한 존 버닝햄은 건피 아저씨의 뱃놀이로 영국 케이트 그린 어웨이상을 받으며 대중성과 작품성이 보장된 작가로 주목을 받았죠. 교훈을 제시하기보다는 아이들 스스로 이야기를 생각하고 즐길 수 있도록 여백을 주는 작가. 동물과 사람이 하나의 생명체로 평등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꿈꾸게 하는 작가였습니다. 50여 년간 60여 개 작품을 선보이며 절제된 언어 속에 이미지로 상상력과 호기심을 불어넣어주는 그림책 거장의 마지막 작품을 만나보시죠. 다음은 관계의 과학입니다. 김범준 님의 책입니다. 동아시아 출판사에서 나왔고요. 344페이지의 책입니다. 전작 세상 물정의 물리학을 재미있게 읽었던 독자라면 이번 책 역시 반가울 것 같은데요. 김범준 교수가 순전히 궁금했기 때문에 연구한 주제들은 우리에게도 흥미로운 그런 주제입니다. 요지경 세상에서 그가 질서와 원리를 발견해내는 과정을 보면 어쩐지 삶이 조금 더 명쾌해지는 것 같기도 한데요. 김범준 교수가 자주 듣는 질문, 그런 것도 물리학인가요? 이런 질문을 자주 듣는다고 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이 책의 내용만 봐도 막연히 물리학 도서에서 볼 것이라고 상상한 내용과는 거리가 좀 멉니다. 사라진 만취자를 찾는 과학의 방법, 비폭력 저항 운동이 효율적인 이유, 부의 치우침을 줄일 수 있을까 등 그가 물리학으로 탐구하는 것은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세상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나는 무조건 합격하는 공부만 한다. 이윤규님의 책입니다. 비즈니스 북스에서 나왔고요. 304페이지 책입니다. 시험을 잘 보려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저런 공부법에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하겠죠. 정확하게는 시험을 준비하고 치러내는 법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책에는 출제 유형을 익히고 인풋과 아웃풋을 통해 본격적인 학습을 하는 방법은 물론 동기부여, 교재 선정, 계획 수립, 그리고 멘탈 관리와 막판 시험 전략까지 시험 공부의 거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26살 9개월 만에 사법시험을 패스한 이윤규 변호사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시험이든 가장 빠르게 합격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지금까지 2020년 1월의 추천도서였습니다.